안녕하세요. 곽인철 아이연구소의 곽인철입니다. 오늘은 울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많이 우는데 정서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아기가 너무 우는데 반응을 안 하면 정서에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고 바람을 막 찾고 뭔가를 막 이렇게 탐구하고 막 이러는데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정서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기들이 어떨 때 우냐면 이제 그 놀고 싶을 때도 울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얘네들이 찡찡찡찡 대고 응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기가 막 울을 때 먼저 몸으로 가서 몸으로 안아주고 냄새로 안아주고 목소리로 안아주고 그리고 아기가 울음이 이제 잦아드는지 보면서 더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울음소리가 여전히 더 커지거나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안아주는 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제 신체를 이용해서 안아주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이 아기가 우는데 아기 울 수 있지. 그리고 만일에 그냥 둔다면 정서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엄마의 섬세함이 다 들어가면 그런 상태에서 아기가 운다 그러는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사실 아기가 깨어 있을 때 아기 이렇게 의식이 있는데 아기가 모빌 보고 혼자 노는 시간이 너무 많거나 아기가 혼자서 뭔가 체육관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너무 많거나 이런 게 사실은 정서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 조금 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울 때 반응하지 않는 엄마는 거의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짜증을 내든 아니면 부드럽게 다가가든 다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기들은 결국 나중에 이제 2세, 3세가 되면 짜증내는 엄마, 그 엄마가 굉장히 이상하더라도 그 이상한 엄마한테 애착을 느끼기 위해서 얘네들이 계속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 그거조차도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애들,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되는 애들, 이렇게 보면 이제 기분 좋을 때, 모빌 보게 혼자 놀게 하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애착에 더, 그리고 정서에 더 문제가 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이제 얘네들이 집중 안 한다고, 이제 조금 더 크면 뭐 1세 넘은 애들, 2세 되는 애들 보면 동영상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보면서 밥 먹게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정서에 더 문제가 됩니다. 아기가 일단 울지 않으면 다 좋게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고 또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고 또 엄마들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좀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깨어 있다 그러면 아기는 엄마 얼굴이 모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아기는 반드시 눈맞춤이 너무나 섬세하게 들어가야지 되고요. 특히나 몸을 못 움직이는 엄마한테 이렇게 기어서 올 수 없는 그런 시기의 아이들은 깨어있을 때 뭐 특별한 경우 한두 번 모빌 가지고 놀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엄마랑 눈맞춤이 돼야지 되고 이제 그런 게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이제 잠이 온다고 눈을 감고 이제 무의식 세계에서 우는 울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울음을 기다려주는 것이 아기에게 더 좋습니다. 아기가 우는 거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1cm도 몸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과의 연결고리는 울음입니다. 울지 않으면 사실 긴박하게 그 아이를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울 수밖에 없는데 울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신뢰를 경험할지 아니면 이 세상은 너무 부정적이야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경험을 할지 이제 엄마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울 때마다 이제 엄마들이 이 세상은 안전한 거야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기를 안잖아요. 그런데 이때 안아주는 게 오히려 아기한테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야. 막 이렇게 메시지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막 울어요. 우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보니까 눈을 감고 울고 이제 뭐 무의식에서 운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했지만 제일 먼저 가서 냄새 맡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축보가 이렇게 불렀는데도 아기가 계속 운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 엄마가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안는 행동에서 혹은 안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축보가 왜 막 이러면서 아기를 퍽쩍 안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아이가 엄마의 그런 어떤 목소리, 엄마의 그런 어떤 태도로 오히려 불안감을 더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는 그냥 이렇게 축보가 엄마가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안는 거예요. 그러면 안아보는데 그때 엄마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네가 이렇게 긴박하게 굉장히 크게 어떤 이유로 울고 있는데 여기 안전해. 그리고 네 옆에 엄마가 있어. 그리고 엄마는 너를 보호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면 아기는 같은 울음이라도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편안하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또 하나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안기는 게 좋으면 그러니까 안아주는 게 맞으면 이렇게 안겼을 때 이렇게 안겨요. 그리고 울음소리도 이렇게 잦아들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자기의 어떤 이슈로 그 이슈는 이제 뭔지 모르지만 울을 때 어떨 적에 보면 안았을 때 막 몸에 힘을 줘요. 그리고 아기가 막 굉장히 막 더 크게 울 수도 있어요. 이제 아이가 몸에 힘을 줬다라는 건 안아주는 거는 원하지 않아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거든요. 그럼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려놨더니 아이가 더 크게 운다. 그러면 다시 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엄마들이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 그러면 되게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기의 울음을 그치는 거는 아기가 하는 거고 엄마는 네가 이렇게 울을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보호받고 있고 너는 사랑받고 있고 너는 안전해 라는 거를 아이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계속 울면 그 울음을 실컷 울을 수 있게 기다려주는 거, 기회를 주는 거, 보장해주는 게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근데 사실 애기가 그렇게 울면 우리 안에 그 불안이 막 생기거든요. 막 그 심장이 막 뛰고 그리고 애기가 그렇게 우는데 안 그치고 막 더 힘차게 울고 그러면 이제 멘붕 상태가 오잖아요. 근데 얘가 울음을 그쳤을 때 가장 편안한 건 사실 나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기가 안 울면 되게 편안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울을 정도로 뭔가 힘든 일인가? 얘가 이렇게 울을 정도로 뭔가 어려운가?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기가 뭔가 눈을 뜨고 울고 또 뭐 약간 의식이 있고 안기고 이러면 아기가 울을 때 100% 안아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진짜 아주 힘껏 안아주고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 들려주고 그리고 냄새 맡게 해주고 부드럽게 안아주고 그러면서 목소리는 엄마 여기 있어. 애기가 으아 으아 아 막 이렇게 울면 그 애기 말을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왜 울어? 아니면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괜찮아 라는 말은 엄마 안에서 엄마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미 세상은 괜찮은데 너 이렇게 괜찮은데 왜 우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면 엄마가 나중에 혹은 아빠가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괜찮은데 너 왜 울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괜찮아가 아니라 이렇게 울면 많이 힘들지, 이렇게 울면 어렵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가 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게 됩니다. 기다려주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그 아이는 울고 싶다 그러면 정말 만일에 그 아이가 3시간을 온다 그러면 정말 3시간을 울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3시간 우는 아이를 지켜본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켜보는 거 어려운 거는 사실 부모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울고 싶은 거는 그 아이의 문제인 거죠. 이거를 구별할 수 있지 않고 구별한다라는 게 너무 야박하고 또 그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충분히 너 표현을 할 수 있어. 울음으로 네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때 엄마가 옆에 있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엄마는 얘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졸린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도와줄 수 있고 또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졸린 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거거든요. 잠을 자는 건 아이의 시간으로 자는 거고 잠을 깨는 것도 아이의 시간으로 깨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잘 때 얘네들은 무의식 세계에서 많이 울어요. 그것만 구별을 해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기의 울음을 100% 반응은 하지만 아기의 울음을 100% 해결해 주지 않는 부모?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양육하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고 그리고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철학을 가지면 좋습니다. 너무너무 작은 아이이지만 그 아이의 생각, 그 아이의 감정 이런 거를 존중하는 그 첫걸음은 아이의 울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인정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그냥 뭐 방치한다 이런 거랑은 너무 다릅니다. 눈으로 보고 안아주고 그리고 안았다 내려놨다 1000번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울음은 그치기에는 안 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